시간 1열에서 듣는 공연 리뷰 웃는 컬처. 안녕하세요, 주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리가 가끔씩 드는 여자 식구입니다. 아니, 뭐가 들어요? 살이 이상해?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 또 어떡하면 좋아요. 아니, 오프닝 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좀 자극적으로 해보려고요. 지난번에 27님이 좀 바꿔보라. 좀 창의적이지 않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본 결과, 나도 도발적인 게 있다. 나도 가끔 사리를 느낄 때가 있다. 이거 아닙니까? 이건 덜 창의적인가요? 이게 사람이 음, 누군가에게 이렇게 막 조언을 하거나 어떤 음. 요청을 하잖아요. 그럼 다 네. 이렇게 오해를 해서 과장하게 되죠, 과장. 네,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과장과 극한에까지 몰고 가는. 걱정하실 것 같아, 다들. 아니야, 아무도 안 걱정해. 아유, 재밌습니다. 아무튼 신선했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범죄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음. 제가 밤에 자기 전에 보통은 뭐 이제 잔잔한 음악, 뭐 백색 소음, 뭐 이런 거 듣잖아요, 많은 분들이. 근데 저는 범죄 유튜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잡니다. 어디 살인사건이 났고, 누가 어떻게 죽었고, 그걸 어떻게 발견해냈고, 그 형사와 그다음에 그 증거들 찾아가는 그런 것들. 왜냐? 이게 사실은 밤에 잠을 자기 전에 가장 평안한 거를 들어야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걸 들으면서 아, 내가 오늘도 하루 무사했구나. 오늘 무사했구나. 오늘 나에게 큰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잘 지나갔구나. 이런 마음을 느끼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자게 됩니다. 제가 이상한가요? 그러다 꿈자리가 뒤숭숭 이상해요. 되는 거 아니에요? 꿈자리 아주 편안합니다. 이상해요? 네, 아, 정상적이진 않군요. 네. 지금 청취자분들 되게 걱정하실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 인간의 심리에 그게 있대요, 정말로. 그게 인간의 심리적으로 사람이 그런 뭐 탐정물이라든가 추리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폭력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이제 잘못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아직도 얼마나 안전한 곳에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안심을 하게 되는 심리적 기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류가 있대요. 어떠한 자신의 삶에 대해서 편안함, 아, 내가 안전적이라는 거를 오히려 역으로 느끼고 싶어서 그런 탐정물의 추리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부류는 막 이런 걸 푸는 거, 추리나 이런 걸로 해서 두뇌 회전을 하고 뭐 머리를 쓰고 이런 걸 좋아하는 부류. 그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뭐 두 번째는 아닌 것 같고요. 전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원래 무서운 걸 안 봐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이씨는 소녀 같고 이게 뭔가 좀 약간 안정적이고 뭔가 좀 공주 느낌도 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웃겨가지고 공주라고 얘기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 공주 이렇게 같은 늙은 왜요? 옛날에 김자옥은 60대 공주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주는 외로워.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19님과 27님 모두 제가 오늘 소개할 작품 뮤지컬 스위니 토드를 들어는 봤나 스위니 토드 들어는 보셨습니까? 들어오는 봤나 스위니 토드. 네. 오. 들어는 봤죠, 당연히. 네. 저는 영화도 보고 뮤지컬도 보셨어요? 봤습니다. 네, 저도 영화도 봤어요. 할 때마다 다 봤어요. 아, 할 때마다 정말? 보셨구나. 2019년이 2017년에는 마지막이었었죠? 네, 19년이 제일 최근이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다시 올라왔어요. 다 봤어요? 저는 2016년도인가? 2016년도에 네, 본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때 옥주현하고 조승우 버전으로 봤어요, 제가. 우와, 그 빡센 티켓팅을 네, 그때 성공했어요. 정말 저도 2019년에 옥주현 씨랑 조승우 버전이었었어요. 이게 국내에는 2007년에 초연을 했는데 사실 브로드웨이 초연은 1979년이에요. 되게 국내 초연이 늦었어요. 왜냐하면 손드라임 작품이 한국에서 흥행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그동안 소개된 작품이 뭐 어쌔신, 컴퍼니, 그 다음에 스위니 토드였는데 셋 다 흥행에 굉장히 참패를 했었어요. 하필 또 이제 영화가 개봉하고 나서 개봉을 했으면 좋은데 2007년에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뮤지컬이 올라오고 나서 개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흥행에 참패를 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뮤지컬 헤븐에서 재여 공연을 올린다고 소식이 올라와서 다들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 스위니 토드를 올리려다가 뮤지컬 헤븐이 파산을 했습니다.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그렇구나. 뮤지컬 헤븐 파산 사태의 근원이 바로 이 스위니 토드고 그래도 어찌저찌 오디 컴퍼니랑 같이 공동으로 2016년에 오디 컴퍼니 버전을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뮤지컬 앨범 버전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어른의 사정이 있었는지 지금은 오디 컴퍼니 버전으로 계속 공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해븐에서 제작을 박용호 대표가 처음에 하셨다가 네. 흥행이 잘 안 됐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때 박용호 대표가 약간 그 마니아틱한 작품 선정과 공연을 고르시는데 굉장히 탁월한 재능이 있으신 분이시거든요. 좋은 작품을 잘 고르시는 분이시기는 맞아요. 했는데 그것을 이제 마케팅적으로 이렇게 좀 펼쳐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했었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있고 또 그때 당시만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썬드하임이라든가 스위니 토드라는 작품에 대한 저항의식이 좀 있었어요. 저거를 우리가 한국에서 어떻게 봐? 이런 느낌? 근데 이제 그것이 시간이 좀 지나면서 오디랑 같이 제작을 하게 되면서 조금 상업적인 부분으로 메이킹을 오디에서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이제 캐스팅을 비롯해서 예를 들어서 옥주현 씨라든가 조승우 씨 뭐 이런 분들 이번에 이제 전미도 씨가 또 하시고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작품에 대한 해석이나 무대 진행이라든가 음악적인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신경 쓰다 보니까 이게 그 어떤 한국에서도 이제 스위니 토드가 조금 레전드까지는 아니래도 어떤 자리를 전형성을 잡았다. 네, 자리를 잡는 그런 스테디셀러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걸 만들어낸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맞아요. 2016년에 이제 조승우 배우님이 캐스팅되고 옥주현 배우님이 캐스팅되고 그때도 이제 전미도 배우님이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실력이 쟁쟁하신 배우님이다라는 소문이 났었는데 이제 또 그해 어떻게 스위니 토드가 한국 뮤지컬 어워즈로 이제 재탄생한 제1회 한국 뮤지컬 어워즈에서 대상이랑 여우주연상을 전미도 배우님이 수상을 하시면서 갑자기 큰 주목을 또 받게 되고 그다음에 오디에서 올렸던 버전이 기존의 버전은 굉장히 다크했다면 블랙 코미디적인 요소를 많이 살려가지고 굉장히 밝고 재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원래는 이제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도시전설 괴담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실화라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걸로는 실화는 아닌 것으로 괴담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영국 런던에 한 스위니 토드라는 이발사가 살인을 하면 그 시체를 가지고 아래층에 러빗 부인이 이뉴 파이를 만들어서 판다는 무시무시한 얘기인데 저는 이걸 어떻게 뮤지컬로 만들 생각을 했는지 그것도 1979년에 브로드웨이에서 참 지금 생각해도 파격적이고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맞아요. 이 작품이 토니상 최우수 뮤지컬상을 비롯해서 7개 부문을 수상을 하고 드라마 데스크상에서도 최우수 뮤지컬상을 비롯해서 8개 부문을 수상을 하고 미국에서도 2005년에 리바이벌 돼가지고 또 엄청나게 수상을 다 휩쓸고 이번에 또 2023년에 조시 그로반이라고 굉장히 인기 있는 파페라 가수가 주인공으로 브로드웨이에 다시 또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만 흥행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도 굉장히 트렌디하게 리바이벌 되면서 사랑받고 있는 작품이죠. 스윙이 토드 얘기를 하면 이제 스티븐 손다임 얘기부터 해야 할 것 같은데 스티븐 손다임이 워낙 전설적인 작곡가라고 알려져 있지만 막상 우리나라에서는 손다임 작품이 알려져 있지 않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나라 관객들이 듣기에는 처음 노래를 들었을 때 노래가 왜 이래 싶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외국에서 손다임을 천재라고 인정하는 부분인데 한 인물이 작사랑 작곡을 모두 맡다 보니까 특별하게 작곡을 하는데요. 바로 말할 때 단어의 높낮이를 그대로 음의 높낮이에 결합시켜가지고 작곡을 해요. 송스루 뮤지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러빗 부인이 부르는 월스파이스 인 런던 같은 경우에는 아이 잠깐만 어디 가요? 깜짝이야 귀신인 줄 알았네. 이런 대사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노래로 아이 잠깐만 어디 가요? 깜짝이야 귀신인 줄 알았네. 이렇게 음을 붙여가지고 넘버로 만들었는데 관객들이 느끼기에는 노래가 왜 이래 싶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스위니 토드 같은 경우에는 불협화음으로 굉장히 거슬리는 현악 삑사리 같은 소리를 내가지고 그게 면도칼로 목을 질붙는 소리인데요. 그런 소리를 직접적으로 뮤지컬에 넣기도 하고 참 독특한 음악적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 듀엣 같은 경우에도 안소니랑 조안나가 부르는 키스미라는 노래가 있는데 서로 대사가 겹쳐가지고 관객들은 못 들을 수밖에 없게 작곡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관객 입장에서는 왜 노래가 내가 못 알아듣겠지 싶은데 이게 전부 다 의도된 부분인 거죠. 정말 신기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손드하임의 이런 음악적 스타일이 있는 작품을 컨셉트 뮤지컬이라고 하죠. 맞아요. 우리 주스님이 얘기하신 거 보충을 해드리면 네. 원래 작곡가들이 노래를 할 때 산, 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이렇게 운율을 맞추어서 가사를 먼저 쓰면 노래 작곡을 했을 경우에 그 노래 작곡한 리듬에 맞춰서 가사를 막 고치거든요. 왜냐면 그 악보에 맞춰서 가사를 집어넣으려고. 그런데 이제 손드하임의 작품들은 대본을 먼저 그 연극 대본처럼
그냥 편한 대로 다 쓰는 거예요. 대사도 있는 그대로 다 쓰고 그 다음에 노래가 그 대본에 있는 가사를 찡을 살릴 수 있도록 작곡을 하는, 그러니까 대본 중심으로 작곡을 하는 그런 게 굉장히 특이하죠. 그래서 구성이 뭐 ABBA라든가 이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가요가 가지고 있는 노래의 반복된 구성 이런 거랑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sondheim이 천재다 이런 얘기를 했고, 미국에서 특별히 또 sondheim을 더 존중하는 이유가 영국의 뮤지컬을 제작하는 사람들이 뉴욕의 뮤지컬은 아우 그거 뭐 그냥 엔터테인이다, 놀려고 하는 거지 예술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sondheim 이후로 할 말이 없어지는, 아 그건 정말 예술로 인정해준다 이런 기류가 많이 흘렀던 아주 큰 역할을 했던 그런 작품이죠. 스위니 토드가 보충이었습니다. 첨언. 스위니 토드의 줄거리는 앞서 말했던 스위니 토드 도시 괴담의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국내에서 뮤지컬로도 잘 알려진 복수극을 결합해가지고 런던의 이발사 벤자민 바커가 아내 루시랑 딸 조안나랑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마을의 터핀 판사랑 그의 조수인 비들 벤포드가 스위니 토드의 아내 루시를 굉장히 탐내게 돼서 누명을 씌워가지고 추방을 당하고 감옥에 가둬요. 근데 15년 동안 벤자민 바커는 복수를 결심하다가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하고 항해사인 안소니를 통해서 구출되게 되는데요. 그렇게 다시 런던에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옛날에 살던 이발소로 돌아가게 되는데, 거기서 러빗 부인을 만납니다. 러빗 부인은 파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과부인데요. 러빗 부인과 스위니 토드는 터핀 판사와 비들벤푸드를 향한 복수를 결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나오는 인물들이나 단어들, 대사들 하나하나가 다 복선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사실 반전이나 복수극 같은 경우에 맥거핀이라고 하죠. 관객들을 일부러 낚시하려고 의미 없이 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레베카라는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영화도 워낙 유명해서 아카데미 작품상을 탔잖아요. 거기 베니라는 캐릭터가 나와요. 고트보관소에. 그냥 떠났어 이렇게 분위기를 잡는데, 사실 공연 끝나고 보면 벤은 그냥 반전을 가리기 위한 캐릭터고 그게 트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데, 스위니 토드는 거지 여인이라던가 토비라던가 등장인물들이 부르는 노래 하나하나가 공연 후반부에 엄청난 반전을 선사하기 때문에 노래와 가사에 집중해서 관람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스위니 토드 보면서 자꾸 이제 옛날 얘기해서 미안한데 아유, 괜찮아요. 옥주현 배우님의 연기가 굉장히 네. 재밌었어요, 저는. 네. 그 러빗 부인의 연기가 절대 이제 스위니 토드는 굉장히 심각하고 막 복수하겠어 막 이러고 있는데, 그거를 굉장히 중화시키는 역할을 한 게 러빗 부인의 역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코믹하고, 사실 저는 그 전까지 옥주현 배우님의 작품에 대해서 옥주현 배우님이 이렇게 연기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 2016년에 본 그 스위니 토드를 보고 아, 옥주현 배우님이 진짜 연기를 뮤지컬계에서 독보적인 여주인공으로서 연기를 정말 잘하시는구나 라고 느꼈던 첫 번째 작품이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굉장히 찰떡이었다. 러빗 부인 역할로. 전 사실은 맨 처음에 제가 예약을 하고도 그 배우가 옥준인지 몰랐어요. 왜냐면 그 분장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막 이 머리가 이렇게 맞아요. 크고 막 이래갖고. 그래서 지나고 그래서 얼굴을 잘 못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옥준 배우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되게 연기 진짜 잘한다. 그리고 사실 저는 예약을 할 때 우리 27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별로 캐스팅 안 보고 그냥 4시간 맞을 때 예약을 하는 편이거든요. 아,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27님도 그럴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걸 왜 맞춰서 그걸 어떻게 봐요? 그거 어떻게 봐. 내 시간이 중요하지. 지금 그 그럼요. 배우의 시간을 맞춰서 어떻게 봐. 바쁜데. 그럼요. 그래서 그때도 옥주현 배우님은 진짜 옥주현 배우인지 모르고 봤는데 오히려 저는 코드 뒷걸음질하다가 정말 잡는다고, 그래서 정말 운이 좋았죠. 근데 정말 그때 너무 잘 어울리시게 잘하셨어요. 뭔가 긴장감을 풀어주는 역할이기도 하고 굉장히 흥미있게 만드는, 그러니까 엔터테인적인 요소가 굉장히 옥주현 배우님한테 강하게 보였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혹시 뭐 바뀐 게 있나요? 이제 2016년에는 오피령 무대 디자이너님이 흰색의 그냥 심플하고 미니멀리즘으로 정신병동 같은 무대를 만들었다면, 이제 그 무대가 너무 심심하다는 불호평이 많았어요. 대극장의 샤롯트 시어터에 14만 원, 15만 원 주고 보는 뮤지컬인데 무대가 너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냐고 해가지고, 이제 타이타닉의 무대 디자이너였던 폴 테이트 드프 디자이너가 무대를 진짜 런던의 폐공장처럼 맞아요. 아름답게 만들어가지고, 사실 폐공장인데도 굉장히 아름다워요. 이 디자이너가 요즘 외국에서도 엄청 핫한 디자이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리얼한 런던 뒷골목의 무대를 만들었어요. 사실 이제 런던은 그런 곳이 거의 없기는 한데 굉장히 아름다운 무대로 바뀌었다. 그리고 웃음 포인트들이 좀 더 많이 생겼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무대 되게 좋았어요.
저도 무대, 지금 이번에 그 2019년에 썼던 무대를 네. 똑같이 쓰는지 네, 모르겠는데, 맞아요. 똑같이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구나. 무대가 되게 어쨌든 꽉 차 있는 느낌? 예전에는 맞아요. 좀, 이 뭐지? 라는 너무 성의 없다? 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좀 그래도 성의 있게 뭔가 채운 느낌이 들었었고, 아까 그 옥주현 배우님 얘기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옥주현 배우님하고 조승우 배우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옥주현 배우님만 보이고 맞아, 맞아. 그때 굉장히 강렬한 연기를 선보였어요. 그래서 두 분이서 역시나 뭐 이렇게 동업을 하면서 호흡이 맞는 그런 파트너로 나오는 게 아니라 경쟁자가 둘이 나와서 자기 연기를 막 연기 하는데 경쟁. 옥주현 배우님이 이기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막 강하게 드는 그 옥주현 어, 배우님이 조승우 배우님을 번쩍 들어가지고 아, 옆구리에다 맞아요. 끼고 맞아, 맞아, 나가잖아요. 맞아. 거기에서 너무 그냥 웃겼어. 모든 것들이 그냥 설명이 되는 기억이 부인이 나네요. 러비 부인이 그만큼 뮤지컬 스위니 토드임에도 불구하고 스위니 토드는 이제 복수에만 혈안이 돼 있는 어떻게 보면 평면적인 캐릭터라면 러비 부인은 굉장히 푼수 같고 스위니 토드의 일편단심으로 짝사랑하면서 복수를 돕는 캐릭터처럼 보이지만 이제 이막의 특정 기점부터는 돌변하죠.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미도 배우님이 2016년에 제1회 한국 뮤지컬 어워즈 여우주연상을 수상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드라마 촬영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셨다가 돌아오셨는데 뮤지컬 스니토드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전미도 배우님의 러빗부인 때문에 전미도 배우님 러빗부인 회차가 할인 없이 지금 다 매진이 되고 표를 못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 쏜드아임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드디어 쏜드아임 작품이 이렇게 배우님 덕분이라도 할인 없이 관객들에게 샤롯 셔터가 매진되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고 이번에 주스님은 어떤 캐스팅으로 보셨어요? 저는 이제 캐스팅을 거의 많이 봤어요. 저도 스니터도 워낙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여러 캐스팅을 봤는데 이제 각 배우마다 매력이 달라지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신청록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코믹한 토드를 보여주시고 강필석 배우님은 복수의 진중한 토드를 보여주시고 계시고 이경 배우님은 아직 못 봤는데 또 이경 배우님이 요즘 드라마 때문에 엄청 핫해지셔가지고 스니토드에서 가장 인기가 많으신데 이경 배우님도 조만간 관람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지금 강필석 배우님하고 신성록 배우님 두 개 회차는 보신 거예요? 이번 네. 23년도 공연에서? 네. 그러면은 그 러빗 부인은 누구로 보신 저는 거예요? 전미도 배우님만 워낙 아, 좋아해가지고, 네. 표 다 매진이었는데 어떻게 다 찾으셨어요? 미리미리 피켓팅을 뚫고 관람을 했습니다. 그러면 강필석 배우님하고 신성록 배우님의 차이가 아까 얘기를 하시긴 하셨는데 네. 주순이 보시기에는 어떤 분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호불호가 있는 건가요, 그냥? 그쵸. 두 분 다 워낙 다르셔가지고, 이제 딱히 한 분에 더 선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전에도 뭐 조승우 배우님, 양준모 배우님, 홍광호 배우님, 박은대 배우님 다 봤는데, 아, 진짜 진짜? 뭐, 네. 딱히 한 분이 워낙 막 더 스위니 토드를 뛰어나다. 좋아하는구나. 네. 아니, 우리 주스님 같은 분이 뮤지컬 시상식 하고 그럴 때 그 상 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연 많이 본 사람 그런. 아, 근데 그분은 이길 수 없어. 그분은 아, 백몇 그다. 회를 보더라고요. 웬만한 분은 이길 수가 없어. 우리가 근데 연말에 줄게요, 주스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19년도하고 23년도하고 뭐 차이가 있어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음. 19년도 버전하고는. 신춘수 대표님도 프로스콜 인터뷰에서 이번 시즌만의 다른 점이라는 질문을 프레스콜 할 때마다 봤는데 스위니토드는 워낙 잘 만들어졌다 보니까 그 쏜드아임의 매력을 잘 살리는 데 집중을 하셨다고 하시고요. 이제 이번에 달라진 점은 전미도 배우님이 오랜만에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무대를 하시는데 이제 전미도 배우님의 러빗 부인의 특별한 점은 목소리를 갈아 끼운다고 본인이 직접 표현하시거든요. 그래서 원래 되게 맑고 차분하신 톤인데 마치 그 옛날에 안녕 프란체스카의 안성때처럼 나 알죠?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갈아 끼우시고 그 다음에 2016년도까지만 해도 고음역대나 가성을 쓰셔야 되는 파트에서는 본인의 원래 아름다운 음색을 들을 수 있었다면 이번에는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하셔가지고 러빗부인 톤에 맞게 바꾸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하신 배우님이다. 아, 이래서 다들 전미도 배우님을 선호하고 뮤지컬 수상식도 2년 연속 수상을 하시고 다들 매진이 되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전미도 배우님 공연을 볼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보통 그 배우의 그 캐릭터를 본다고 생각을 하면 전미도 배우님은 그 캐릭터의 그 배우화를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잘해요. 전미대 배우는 진짜, 아유, 그냥 얄밉도록 잘해, 보면. 맞아. 그러니까요. 잘해요, 정말. 오히려 매체에서 너무 늦게 떴다고 생각해요. 그니까요. 그전에도 몇 번 이렇게 문을 두드렸는데 별로 이렇게 눈에 띄진 않았었잖아요. 근데 네. 진짜 늦게 떴다고 봐요, 나는. 뮤지컬 스위니 토드는 3월 5일까지 샤롯테 시어터에서 공연됩니다. 뮤지컬에서 흔하지 않은 스릴러 장르와 함께 스티븐 손다인만의 독특한 작곡 스타일을 만나볼 수 있는 작품이니까요. 뮤지컬에 관심이 있는 관객들은 꼭 한 번은 관람하셔야 할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더불어서 이제 스위니 토드가 국내 관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은 만큼 스티븐 sondheim의 다른 작품인 컴퍼니의 젠더 프리 버전이라던가 폴리스라던가 숲속으로 등 다양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리뷰를 마칠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